개질을 해서 쓰는 것과 그다음에 뭐 정유라든지 뭐 철강 산업에서 이제 부생적으로 나오는 거랑 가격 경쟁력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부생수소는 말 그대로 이제 바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 자체는 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가 잉여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버려야 되는 건데 이제 포집해서 쓰면은 이제 그만큼 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질수소는 원래 목적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 자체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용이 순전하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두 개가 다 이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큰 대단히 그 석유 화학단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도 많고 거기서 많은데, 계질수소도 사실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수소 플랜트를 다시 만들어서 또 수소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규모화가 하냐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가격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부생수소가 그래 조금 더 싼데, 부생수소 가격이 지금 킬로그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이게 이제 요 산업단지 안에서 연결이 돼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저 수소를 어떻게 이송하고 운송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이 관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요 재료 나온 수소 값만 그대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당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부생수소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나왔던 것들을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외부로 유통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수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트럭, 큰 트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가 튜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에 약 200바 정도의 압력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저장할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약 한 200kg 내지 250kg 정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200바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기, 이제 차에 실어서 이렇게 이제 운반을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소 충전소까지 오게 되면은 원래 여기에서 나왔던 가격들 만약에 평균에서 한 1,5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1,500원을 일단 튜브 트레일러에 담아서 보통 50km 이내 운반하게 되면은 약 6,0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100km를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 이런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당 수소 예. 판매 가격이. 예, 킬로그램당.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있는 이제 수소차가 그 충전소에서 8,800원에 수소를 공급받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오리엔트된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들어오는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인데 그걸 8,800원에 손해를 보고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각 충전소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좀 줄 계획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사이트 방식과 오프사이트 방식, 그 아까 튜브 트럭 그거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한 번만 좀 구분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프사이트, 온사이트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충전소 HRS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드로젠 리퓨얼링 스테이션입니다. 크게 오프사이트 충전소가 있고 온사이트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제 온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한글로 말을 한다면은 현지 생산 방식의 충전소로 보시면 되고, 오프사이트 현지 생산. 네. 예. 오프사이트는 요거는 중앙 생산해서 운송. 적당한 말이 좀 기억이 안 나면. 근데 중앙에서 큰 데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방식.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 저 그림에 솜씨가 없어서, 근데 요 뒤에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컴프레서 압축기를 통해서 고압으로 저장했다가,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고압에서 이렇게 막 집어넣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을 충분히 식혀서 쿨링해서 마이너스 40도까지 냉각을 시켜서 투입을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 칠러를 통해서 냉각을 하고 디스펀서를 통해서 이제 차량하고 통신하게 돼가지고 집어넣게 되는데, 그 요까지는 다 똑같은 이제 충전소인데, 이제 오프사이트 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석유화학단지나 석유 생산하는 단지에서 이 튜브 트레일러를 가지고 싣고 와서 여기에다 수소를 공급하는 거고, 이제 온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게 계질 장치, 계질기를 가지고 이제 여기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겠죠.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에 들어온 거를 요 안에서 이 장치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차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같은 공간 안에서 개질을 직접 하고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온사이트 방식.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근데 발전 원리, 구동 원리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죠. 발전 원리, 구동 원리, 그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전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게 전해질인데 이쪽으로 수소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물도 밖으로 나오고 H2O가, 그 다음에 이제 H하고 요 두 개가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해요. 이 전해질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쪽에 전기가 뭐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스택판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수십 장을 모아 가지고 퓨얼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아까 FC 퓨얼 셀입니다. 이게 자체가 하나의 셀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눌려졌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스택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 자체가 연료 전지. 연료 전지를 스택 쌓아놨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가 공급되고 공기 중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전기 반응에 전기가 발생하고 그다음 물이 빠지고 이런 데 상태가 이게 스택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전체 차 구조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차 구조인데 이제 이게 탱크가 있고요. H2 탱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면은 앞에 이제 모터가, 차 바퀴를 이제 요거 모터고, 이 뒤에는 이제 또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 모터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20kW 정도인가 아마 이 정도 출력이 이 정도 날 거고요. 스택이 제가 알고 있는 95kW인가 이렇고, 여기 배터리가 한 36kW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다 이렇게는 이제 유기적으로, 그럼 스택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전기가 이렇게 배터리로 와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는 배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수소 탱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택으로 이제 H2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차 앞쪽으로 통해 들어온 이제 O2, 공기 중에 O2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면 이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백업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의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가끔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뭐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우리 좀 많이 그런 쪽에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수소의 물성을 봐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이고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순간에 그냥 그 지구 끝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갇힌 공간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발화성이든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가솔린이나 안 그러면 다른 뭐 LPG나 이런 쪽의 가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저장이 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일단 폭발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인데, 수소는 폭발 사고가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수소가 화재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폭발이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이따가 팽창하면서 터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는 그 폭발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 충전소나 이런 쪽에서 돼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누설이 되게 되면은 전부 바로 그냥 하늘 끝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수소 폭탄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수소, 삼중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미량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괜히 뭐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하게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무슨 LPG 충전소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들어올 때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지나 보면은 꽤 친근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스킴으로 이런 스탠다드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분들의 어떤 반응이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